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당사자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직 검사 4명 탄핵 소추안 7월 중 발의 계획인데 쌍방울 사건 담당 검사가 입장을 냈어요. 조작 회유라는 정치적인 구호 외에 구체적 내용 나온 게 없는데도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검사 탄핵 추진 과정에서 이화영, 김성태 등 핵심 인물을 국회로 불러 대질시키거나 수원구치소의 관계자 증인 채택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으로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다수의 폭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합니다. 검사 탄핵 외에도 현재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애완견 충성 경쟁은 점점 극으로 치닫는 형세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질문인데 구속돼 있는 피의자를 국회로 불러서 대질 조사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국정감사는 국정조사에서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질 조사란 말이 이거 참 별짓 다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아니 이재명 대표 불러야죠. 대질할 때 항상 피고인이 있어야 하니까 이재명 대표 부르고 증인 불러가지고 반대 신문도 하고 주신문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만 할 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에서 국회에서 법정을 만들어요. 그거 다 대질 조사하고 증인 신문하고 뭐 성남 FC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유증교사, 유증, 허위 공직선거법 위반 다 증인 참고인 불러요. 불러 아예 국회에서 법정을 하나 만들죠. 그거 대질 조사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 죄가 없다, 조작됐다. 사법부 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뭔 또 대질 조사까지 국회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 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미문일 거예요. 불러서 한번 들어보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야당의 입장에서. 근데 와서 대질 조사했다면 누가 그 뭐 위원장이 대질 신문 시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해도 그냥 도가 지나친 거예요. 뭐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법부 폐지하고 국회에서 앞으로 재판하겠다. 정치 재판은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보고 있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참 제가 이해가지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 가면 야 이건 더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박수치고 맞장구 치고 있잖아요. TF 내에 존재하는 검사 출신 고위직들이 참 이거 해도 정말 이해가 갈 수 없는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이게 평론할 가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물론 뭐 대질 조사를 국회가 대신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두 사람을 불러서 대질 청문회나 아니면 대질 국정조사나 뭐 물어보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나왔을 텐데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제 과연 구속된 피의자를 국회가 부른 적은 있었느냐, 부를 수는 있느냐, 부른다고 오느냐, 뭐 이 정도의 실무적인 논란도 예상이 되긴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많은 그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 뭐 참고인 다 불러본 적은 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는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네.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이게 이제 가능할지부터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다 부를 수 있다면 불러서 대질신문까지 가능하다면 이재명의 시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재판장처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검사 탄핵 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뭐 다 불러서 국회에서 다 하겠다. 이제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인데 또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정말 뭐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 국민의 민심부터 멀어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저는 민주당으로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1심이 끝났고 이재명 대표는 같은 건으로 기소. 그러나 이제 뭐 곧바로 기소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불러서 뭐 소환조차 없이 바로 기소 이런 것도 굉장히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그러면 그때 바로 충분히 지금 이 공소장 내용들에 의한다면 바로 했어도 무리가 없었을 텐데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뜸들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지탄받을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정말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화영이 바보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저는 2심, 3심제까지 충분히 다툴 그럴 그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대표와 관련된 것들을 놓고 검사 탄핵 얘기 나오고 대표의 건에 대해서만 불러서 대질시문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 대표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이를테면 당내에 따른 뭐 재판 중인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건건이 다 불러서 이렇게 해줄 것이냐. 돈봉투 의혹 등등에 대해서. 예, 그거 탄압이라고도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재명 대표의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게 과연 득이 되는 일이냐. 어차피 재판이라는 엄연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뭐든지 좀 지나치면 또 실기할 수도 있고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이재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인 때문에 민주당의 전대미문의 역사가 써지고 한국 헌정사에도 전대미문의 역사가 써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과 사범의 4개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그리고 7개 혐의인가요? 11개 혐의에 7개 사건 이런 연루된 정치인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역사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없었던 역사입니다. 그런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정당, 그 거대 야당, 국회 제1당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은 물론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지금 왜곡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이런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빨리 나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검사 탄핵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판사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회는 계속 왜곡될 겁니다. 정치는 실종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빨리빨리 재판 진행해서 대법원까지 어떻게 되는지 간에 확정 판결이 빨리빨리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상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말 재판 지체하지 마시고 담당 판사님들 정말 재판 지체하지 마시고 여론 동향, 정치권 눈치 보지 마시고 양심껏 재판에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가장 큰 직무, 헌정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여한 직무는 빨리빨리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과거를 빨리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무죄든 유죄든 빨리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법부 이재명 대표 과거 빨리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영환의 돌직구였습니다.